이게 무죄가 안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그 양형의 너무나 가혹한 부당성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검찰 그리고 사실은 100만 원 이상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 거다. 고민하고 숙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네. 이제는 사실은 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까지 늘어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뭐 오늘 내일 중에 쌍탄핵을 하자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년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완전히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어떻게? 부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처럼 그냥 이번에 거친 거 나누는 아.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보험료율이 엄청 올라요. 네. 다른 방식은 그때 거친 세금으로 엄청난 방식의 재정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후세가 보험료율이 엄청 오르던가 후세가 세율이 엄청 오르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서 네, 단짠 숯불 오돌뼈. 고기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에 젊은 층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국민연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 요거 좀 더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철민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구 어디시죠? 저 대전 동구 대전 지역구로 동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려 태어나서 13살, 4살까지 살았던 곳이 대전 동구입니다. 지금 방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대전 동구에서 천동, 대동, 네. 용운동, 비레리 뭐 이런 데 등에서 제가 이제 살았어요. 살면서 이사를 몇 번 다니신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한 10번 다녔어요.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계속 이사 지금 다니시고. 어려웠죠. 이게 점점 그리 좋아졌지. 아. 월세에서 잘 사글세, 된 사글세에서 전세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도. 최근에 와보신 적 있으세요? 대전이요? 정기적으로 가죠. 저 어머니. 대동 부근에. 아 지금도 계세요? 예, 계시죠. 그렇구나. 잘 네. 부탁드립니다. 어쩜 유권자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자, 잘하시고요. 저한테 우리 최은경 기자도 함께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근데 우리 장철민 의원께서는 그 국민연금 네. 요 개혁안에 대해서는 반대 여야가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는 반대 투표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대하는 취지가 뭐 이 안을 뭐 이제 뭐 제2요구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걸 엎어버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 네.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이 개혁의 방향성 자체가 모자라다? 잘못돼 있다. 네. 모자라도 좀 한참 모자라다. 한참 모자라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야 의원 8명이 다 반대 투표를 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 공감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던 건가요? 근데 이게 공감대가 저희끼리 뭐 여야 젊은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생긴 공감대라기보다 네. 반대 투표 할 때까지는 그냥 이신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서로 얘기 상의한 없이 거는 그냥 아니었고 각자 반대를 누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렇게 생각들이 비슷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안들을 서로 토론해 나가고 앞으로의 논의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시작한 거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네. 그러니까 고갈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예요. 고갈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고갈 안 될 수 있죠. 어떻게 안 돼요? 고갈 안 되게 만들면 되죠. 그게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이 되어야만 하는 국민연금이 거죠. 고갈되는 이유는 네. 낼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받을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고갈된다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네. 근데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아예 받을 사람들한테 쥐 눈물만큼 주든지 아니면 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인식이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청년 세대 사실 지금의 청년 세대보다는 더 후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네. 국민연금인데 네. 그거를 몇 년 미루는 종류를 지금 개혁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한 1,200조 쌓여 있죠. 네. 이 1,200조를 우리 후세들에게 음. 짐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음. 이거를 고민하고 그 뭐예요? 방향성으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계산이 필요한 거죠.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부 재정 지출을 확보하면 지금의 우리가 정부 재정에서 어느 정도를 국민연금 기금에 매칭해서 넣어주기 시작하면 실제로 국민연금이
1200조라는 정말 대단한 수준의 기금을 유지하면서 보장성도 어떻게 보면 확대해 갈 수 있느냐. 네. 그런 방향을 놓고 사실 저희가 이 개혁 방안들을 구상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갈이 55년이 너무 빠르니까 네. 70년으로 미루자라는 방식으로 이 개혁안이 멈춰서는 네. 이거는 뭐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청년층에 대한 이 불균형성 문제, 불공평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재정을 쓰자는 거는 네. 세금으로 부족한 돈 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세금으로 메꾸는 게 네. 실제로 기금이 지금 1200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투입하는 게 미래 후세들이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1200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금 수익이 네. 있잖아요. 네. 그 기금 수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실제로 이 미래에는 그냥 생돈을 사실 넣어야 되는 거고 이 1200조는 이걸 유지하면서 굴릴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나는 수익들을 오케이.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재정이 앞으로든 그러니까 지금 투입할 거냐 미래에 2000 뭐 그게 6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투입할 좋습니다.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지금 투입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더 예를 들어 가성비가 1200조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으면 1200조를 잘 굴렸을 때 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뭐 100조쯤 된다고 치면 네. 그 100조가 매년 생기는 건데 1200조에서 매년 사람- 생기지는 않을 텐데 뭐 네. 여튼 근데 이제 만약 1200조를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하다 보면 점점 이건 이제 600조, 500조, 300조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훨씬 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고갈되는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1200조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돈들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자.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게 훨씬 가성비도 좋고 네. 미래 세대에도 국민연금 제도가 튼튼하게 유지되면서 정말로 이게 저희가 유산을 남기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계산을 조금 해보면 네. 실제로 뭐 무슨 뭐 적자가 하루에 880억이니 뭐 이런 네네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이 수익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험료를 내는 거를 현재 가치로 계산하고 네. 나중에 받을 급여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수익비의 어떤 차익 같은 것들이 그 정도 쌓인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적자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음. 일종의 뭐 미정리 부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음.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부채가 늘어나는 게 하루에 800억 정도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13%로 보험료를 올리면 실제로 이게 많이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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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얼마일 거냐? 이건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네. 얼마를 투입하면 그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1200조? 저희가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는데 네.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한 10 몇 조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계산이 대충은 재정 아. 10몇 조 매년 매년. 10조 맥스 그럼 정도 매년 20조만 투입하면 1200조 안 고갈 건드리고 계속 갈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12조 계산은 지금 수급액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뭐 매달 나가는 거를 1년치를 봤을 왜냐면 때 그게 지금 원래 이제 지금 13% 보험률 인상한 말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지금 제도 지금 네. 아직 바뀌기 전 제도로 9%. 저희가 그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수입비가 평균 1.8이거든요. 음. 그리고 미래 세대는 보통 한 1.66 정도로 수렴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수익비라는 게 어떻게 이해하면 수익비가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로 다 바꾸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낸 지금 돈 낼 대비 받을 돈을 돈을 현재 가치로 생각했을 하고 때 나중에 받을 돈을 이제 현재 가치로 했을 때 네. 수익비가 평균 지금 한 1.8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은 한 1.6 정도로 지금 수렴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보험료를 사실 13%로 올리고 이 소득대체율을 43%좀 가져가면 한 1.4몇, 1.3 요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수익비가. 계산을 정확하게 네, 해봐야 네. 되는 거라 제가 직접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원래 수익비 1.8에서 1년에 한 30조에서 40조다라고 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15조에서 20조 내외에서 사실 저희가 재정 투입을 시작하면 실제로 1,200조의 기금을 물론 이게 아마 등락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지출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하면서 이 청년들한테 정말 대단히 훌륭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건강보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네. 국민연금도 세계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냥 그런 심플하게 제도가 만들 수 이해하면 있다. 종잣돈을 네.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불리는 돈과 재정 투입을 통해서 나머지 기금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주고 네. 이거는 유지를 하자 이런 취지의 그걸 이야기예요. 목표로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니, 목표로 가져가면 예. 사실은 목표가 기금 고갈을 미루는 게 아니고 네. 정말로 이 기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 목표가 바뀌면 저희가 사실은 지금 청년 세대의 불만 뭐 이런 어떤 세대 갈등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세대 연대성의 약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보험체계나 복지체계가 망가져가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사실 저희가 덜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아마 계산을 좀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연 맥스 아무리 때려봐야 20조 밑으로면 충분히 지금 1200조 유지되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1000조 가까이가 유지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필요도 그러니까 없고. 그 안 할 이유가 없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게 이 지금의 이제 13% 보험료율 인상안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집니다. 그건 확실해요. 보험료율은 13%로 하고 네, 지금 보험료율이 재정 투입을 말씀하시는 13%가 거예요. 아니고 지금 현재처럼 9%라고 그러면 하면 그러니까 합의한 거의 40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한 건 그대로 가되 그러니까 합의한 거를 플러스 그대로 20조. 가고 사실 우리가 이 1200조를 지키자, 1000조를 아. 지키자라는 방식으로 갔을 때 네. 이 개혁안이 완성될 수 있고 아. 이 청년 세대에게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자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13, 43, 그러니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합의된 것은 두고 그 이후에 이제 있어야 될 개혁들이 재정 투입 같은 거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물론 이제 그 뭐 청년 의원들 사이에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같이 한 분들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자동 조정 장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저도 조금 다르고.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는 건 이 기금을 유지시키는 정책 목표 전환 그런 원칙의 전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부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기금을 소진해 나가는 일들의 엄청난 부작용에 대한 그 인식들이 사실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금 1200조 쌓여 있는 이 자산을 조금씩 처분해 간다. 네, 라고 했을 헐어가면서 때 준다. 우리 주식시장 네. 이거를 견딜 수 있나? 아, 국민연금이나 기금이 빠졌을 때 우리 주식시장이 국민연금이 지금 가장 큰 손이잖아요. 네. 네, 뭐 네, 거의 네.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의 거의 일대 주주 수준이고 이 처분을 시작하는 것들은 사실은 훨씬 빠르거든요. 네. 거의 한 2030년 뭐 상간에는 조금씩이라도 이제 자산 매각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계산들이 많은데 네. 그럼 우리가 대규모의 그 기금들이 줄어갈 때 지금 사실 1200조라고 하는 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가치평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러면 이 평가 가치 하락이 동시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서 또 다른 딜레마가 생기는 건 이게 실제로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해외 해외를 자산을 빼요? 매각하는 방식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익률의 대부분이 해외 자산에서 나왔습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 투자는 한 마이너스 7% 정도일 거고 네. 실제로 해외 쪽에서 거의 한 30몇 프로, 35% 정도 수익을 냈을 텐데 저희가 그러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 국민연금 기금을 그래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수익을 어느 정도 내줘야 조금이라도 방어가 되는데 네.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 건강성이 이 정도의 자산 매각의 앞으로의 이 전망을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 버티지 못할 거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우리 정부가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예를 들어 20조씩을 더 추가한다고 치고 어쨌든 20조는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내고 있는 세금에서 플러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더 내야지 20조가 만들어지지 갑자기 어디서 뭐 비가 내리지는 않을 물론 테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세금을 더 그만큼 내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도 세금을 이제 좀 많이 걷는 것 같으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기업들한테도 많이 걷는 것 같으니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더 걷습니까?
어디에서 더 걷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예. 저희가 지금까지 먼저 얘기하는 거는 연금소득세 얘기를 먼저 드리기는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연금소득세가 한 2조 원 정도 아마 거치고 있을 거기는 한데 네. 이 연금소득세라는 게 지금 이제 기성세대,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연금소득이 없으니까요. 네. 네.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에서 수취하는 소득 이 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류의 세원들을 활용해서 넣자라는 건데 물론 기존에 있는 재정에서 빼서 쓰는 거죠. 다른데 못 쓰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기초연금 문제 같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기초연금이 지금 20조가 넘습니다. 저희가 1년에 지출하는 게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괄적으로 연금 같은 지급하는 거요? 20조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소진하는 거고 그리고 70%를 왜 줘야 되냐? 이거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70%를 주고 있는 겁니다. 노인의 70% 소득 하위 70%인 거죠. 그쵸. 네. 사실 뭐 하위라는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은 70% 네. 굉장히 많은 숫자한테 40만 원씩 주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기초연금에 앞으로 20몇 조 그리고 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텐데 이 정도를 넣는 것이 합리적인가? 심지어 국민연금과의 밑에서는 경합도 이루어져요. 이 노년층 중에 저소득층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기초연금하고 이게 충돌해 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또 정책 문제를 야기합니다. 다 그래서 받을 수는 있나요? 아니면 제하고 받나요? 기초연금과 일부 국민연금?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액수에 따라서 다 조정되지는 않고요. 네. 그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할 바에 사실은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원을 사실 일부 줄이든 네. 아니면 억제하든 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의 그 이 1,000조 이상의 기금을 네.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당에 얘기해 보셨어요? 지금 얘기들을 토론들을 하고 있는 네.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개혁의 방향 원칙을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가 보험료를 높이는 거 그래 좋다. 당연히 해야 된다. 지금 뭐 이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다른 개혁 방안도 쉽지 않으니까 다만 이 원칙을 바꾸고 우리가 이 자손들에게 진짜 후손들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연금 제도를 물려주자 이런 원칙을 세우고 다시 개혁 방안들을 더 구체화해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단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자체 방향 자체를 조금 이제 전환을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젊은 의원들 주축으로는 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다만 아직 당에는 양당에는 뭐 크게 뭐 설득 작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시작인 이야기를 거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뭐 일단 저희 당 내에 우리 대학생위원회나 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당원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제가 지금 되게 좀 거칠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안에 대해서 정돈해서 또 외부에 당에 같이 네. 제안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갈 상황이고요. 뭐 그 이게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네. 방금도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조금 설명드렸지만 기초연금 문제도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네. 퇴직연금과도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당연히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퇴직연금에 오늘 뭐 수익률 관련된 그 수수료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했던데 퇴직연금 수익률을 어떤 식으로 늘리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좀 연관된 방식으로 더 발전시키게 하던가 뭐 그런 종류의 강론에 대한 내용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제안하고 같이 토론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아요. 특히 많죠. 이제 젊은층 뭐 유권자분들 아니면 젊은 세대들 자체가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그게 불만이어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가를 상정하는 순간 예. 당연히 제도가 말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 그러니까 청년이든 그냥 한 사람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그 저희 뭐 양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충 맞아요. 그럼 근데 너한테 되게 좋은 제도다. 네가 낸 돈보다 나중에 너 훨씬 많이 받아. 라는 거는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처럼 그냥 이번에 거친 거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보험료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네. 다른 방식은
그때 거친 세금으로 엄청난 방식의 재정 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기엔 아니 그럼 후세가 보험료율이 엄청 오르던가 후세가 세율이 엄청 오르던가 둘 중에 하나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 개인만 생각하면야 뭐 낸 돈보다 많이 받는 돈이지만 그것만큼 거짓말이 어딨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가를 상정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 해도 이 일종의 모순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네. 거거든요. 결국은 고가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 기금을 방법을 만들어야 유지하는 된다. 방식이 아니면 네. 이 역설에서 사실은 헤어나올 방법이 저희가 아예 네.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뭐 무슨 수지 자체는 2040년 정도면 네. 바뀌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수익 구성이 보험료와 그 기금에서 나는 소득으로 이제 결합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 기금을 조정하기 시작하는 건 당장 5년 6년 있으면 시작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훨씬 더 빨리 해야 강력한 된다. 수준의 개혁이 네. 이루어져야 실제로 되는 많은 거죠. 정치인들이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얘기를 대해서. 하고 있는데 네. 약간 입장은 의원님이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제 대권 후보라고 하는 분들이 이거 자체를 다 뒤집어야 된다. 거칠게 말씀을 하시면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건 이제 개혁안에 대해서. 예, 그거는 이 지금 합의한 소득 대체율과 그 보험료율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건 다시 뒤집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청년 의원들도 다 같은 생각인 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어느 정도 인상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구조 개혁을 해도 말이 되고 이거를 영속화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무슨 거부권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일단 뭐 청년 의원들 다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민주당에 이걸 같이 하는 뭐 이소영 의원이나 전용기 의원하고는 공이 같은 입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엎어버리자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실 뭐 뻔한 얘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노후 대비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네.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뭐 세대 특성도 있지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특성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써야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면 지금도 엄청나게 노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국민연금의 빚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노후 빈곤의 미래를 물려주는 거거든요. 거의 지옥을 물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이 국민연금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망가뜨리자, 뭐 여기에서 훨씬 더 보장성을 낮추자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 이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제대로 만들어서 물려주자라는 쪽이 저희가 지금 이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법안은 통과가 1차적으로 됐잖아요. 모수개혁안이. 근데 지금 여기서 뭐 진짜 한동훈 전 대표도 뭐 되게 노골적인 말들은 많이 했네요. 보니까 뭐 연금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뭐 청년 세대는 독박 쓰는 거다. 유승민 그 전 의원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안철수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자동 조정 장치 도입했네. 이렇게 쭉 되게 거칠게 말들을 했는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사실 보험료율 인상이 개혁 방안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 경제 주체들이 벌써 부담이 됩니다 지금. 당연히 이제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50%만 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업들이 사실 훨씬 어렵습니다. 네.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네. 이 자영업자 중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 자체를 엎어버리고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자는 건 정말로 개혁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자는 수준의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노후 빈곤의 미래밖에 그려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재정 투입을 거의 아예 안 하다시피 하거든요. 네. 100억 해요. 100억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개혁 방안에 무슨 크레딧 얘기 하잖아요. 네. 저것도 되게 웃긴 얘기거든요.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이거는 이제 납입 기관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 돈을 재원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더 필요한데 네. 예. 군복무 크레딧은 100% 재정에서 해요. 어. 지금 재정이 아니라 미래 재정에서.
아, 예, 어차피 그때 돈 걷어갖고 주란 거예요. 아, 출산 크레딧은 70% 정도가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모여져 있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지금 재정이 일부 들어가는 게 무슨 실업 크레딧 같은 건데 네. 그거는 뭐 한 25% 정부 재정에서 하고 20% 5% 본인 부담하고 뭐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이렇게 나눠 넣는데 되게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우리의 정책 효과를 만드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크레딧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크레딧을 구성하더라도 재원을 지금 재정에서 넣는 방식으로 해야만 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사기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자동 안정 장치도 똑같은 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동 안정 장치가 정확히 뭐예요? 자동 안정 장치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네네. 수익이 생각보다 투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환경 네. 요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돈을 적게 주자는 겁니다. 그때 수익률과 그때 네.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주자.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게 수익비라고 하는 게 아니 저는 예. 약간 그 국민연금 관련 저는 이제 불만 많은 아, 사람이잖아요. 기본 불신이 있기 기본 불신이 때문에. 있는데 예.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정프로 너는 아마 큰 손해는 안 볼 건데 나중에 받는 돈은 좀 줄어들 거야. 너 지금 많이 좀 내고 있지만 나중에 좀 덜 받더라도 불만 갖지 마. 그냥 이 나라에 태어난 그 의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 젊은 세대들은 아마 지금 낸 돈 못 받을 가능성 매우 크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지금 어른 세대들은 좀 져야 되니까 좀 억울해도 그냥 참으세요. 의무입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와 너무 열받지만 그냥 가겠어요. 근데 막 맨날 말은 당신들이 낸 거보다 훨씬 더 좋은 뭐 이게 계속 얘기하지 못 받을 걱정 없습니다. 아니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못 받을 걱정을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그렇게 좋을 것 같으면 됐어 난 안 받을게. 그냥 내 돈도 걷어가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마 젊은 세대들 상당수의 생각일 거란 말이죠. 아니, 지금 구조는 그게 맞아요. 네. 말씀하신 문제의식이 지금의 구조, 정부 재정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네. 사실은 이 정도의 높은 수익비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구조면 말씀하신 게 맞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있는 개정안 그리고 더해서 정부 재정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구조적으로 사실은 약간 크레딧이나 이런 약간 뻥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 놓으면 네. 그게 아닌 거죠. 실제로는 수익비도 수익률도 네. 민간이랑 비교할 수 없이 사실은 내면서도 음.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영원히 만들어낼 수 있는 네. 그런 개혁도 분명히 가능한데 네. 그런 부분에 아, 대한 근데 그게 가능하다니 이야기가 물론 이제 그 네. 계산식을 나중에 한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20조 정도의 재정 투입으로 뭐 그것도 작은 금액은 절대 당연히 아닌 게 예. 지금 보험료 수입이 1년에 60조예요. 예. 여기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 예, 겁니다. 그래서 1년에 60조 정도요. 20조 정도의 돈으로 국민연금이 정말 1,200조 정도 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면 충분히 그건 고려할 만한 것 같거든요. 아유, 고려해야죠. 예, 당연히. 근데 아마 이게 쉽지가 않은 계산 같은데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예. 진짜 그 전에 9%대에서는 사실 어려워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20조로도 터없이 부족한 건 확실히. 더 늘 많이 내게 되는 상황에선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13%에서는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네. 나중에 이제 정교한 계산이 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좀 그거는 알려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계산도 하고 안을 네. 조금 정교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사실 제가 이걸 처음 얘기한 거는 아니고 기존의 이제 연금에 대해서 17년간 사실 저희가 이 좀 지지부진해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산도 많았고 추계도 많았고 방안들도 많이 냈었는데 GDP 1% 정도를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었어요. 정부 재정에. 근데 GDP 1%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규모가 이제 꽤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보험료 인상,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뭐 크레딧이든 운영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을 개선, 이 수익률 부분에서 조금 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확실히 수익률이 좋거든요. 네. 이 약간 그런 종류의 수익률 개선 그리고 다른 어떤 기초연금이나 네. 퇴직연금과의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전 뭐 모르긴 모르지만 아마 그 계산은 우리나라 출산율도 아마
현재와 좀 다르게 분명히 넣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상당히 희망 섞인 수치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숫자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올해로 따지면 1% 성장 어쩜 이것도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 1% 정도 나올 거거든요. 아마 그 수치 넣고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 계산을. 그러니까 실제로 가는 현실과는 좀 희망 섞인 계산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처음에 한 각도 3도 벌어지면 나중에는 엄청난 게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산은 희망 섞인 계산, 각도 계산을 하신 것 같아서 아마 나중에 현실과 만약에 만나게 되면 괴리가 꽤 많이 벌어질 거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 경제 성장률은 네. 그 제가 아까 수익비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거하고 받는 거에 양쪽에 다 적용돼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성장률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그러니까 성장률은 연금에 높게 시뮬레이션을 하든 낮게 시뮬레이션을 하든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이 국민연금 추계를 복지부에서 계속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되게 낮게 잡혀 있어요. 실제로 1% 미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네. 그리고 예전에 한 10년 전 정도에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런 몇 가지 변수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영역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네. 성장률은 그렇게 양쪽에 다 적용되는 효과 때문에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연금과 네. 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조금 영향을 줄 수 그거는 있을 것 영향이 같은데. 상당히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기금의 수익률을 뭐 4.5%로 잡냐, 네. 5.5%로 잡냐, 네. 뭐 엄청 공격적으로 막 한 6% 이렇게 잡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재정 투입의 어떻게 보면 규모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기금의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한 네.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 조정을 한다고 하면 기금의 수익이 많이 날 때는 사실은 조금 덜 넣어줘도 돼요. 네. 근데 기금 수익이 너무 사실 이 원래 원하는 목표보다 너무 낮다 그러면 재정을 많이 넣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입 쪽에서 이 자동 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면 이게 앞으로의 이 예측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이 얘기하는 자동 조정 장치는 미래에 덜 받는 자동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지금의 수입으로 잡는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그 규모에 대해서 조정해서 재정 지출을 그 국민연금 기금에 넣어주자라는 방식으로 조정하면 네. 실제로는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건강한 국민연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림은 다 무슨 그림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요거를 그렇죠. 지키자 이거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로 뭐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어쨌든 한 잔 드세요. 아유 지금 땀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땀 많이 쉬었습니다. 선풍이 예, 요게 이제 그 당 밸런스라고요.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잘 해주는 그 바나바잎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바. 네, 바나바요. 예, 바나나 드시잖아요. 아니고요. 그러면 안정이 바나나가 됩니다. 아니고 바나바. 네, 네. 그 추출물이 좀 들어 있어서 혈당을 조절하시는데 매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요즘 혈당 걱정은 다들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당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뭐 노화가 이 혈당 조절이 제일 그럼요. 중요하다라고. 저속 노화의 아유, 기본이라고 그런 할 것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특별히 이벤트로 2박스 구매하실 때 저희 장르만 여의도 요거 입력하시면 이번에 선물을 드립니다. 혈당 체크 기기 그리고 혈당 체크지. 그래서 직접 내가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당 밸런스 측에 얘기를 했어요. 네.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럼 사람들이 살 거다. 그랬더니 그럼 혈당 먹어보고 먹기 전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어허. 기계와 음. 체크지를 같이 네. 보내겠다. 그래서 막 저 짜장면 같은 거 막 먹고 혈당 한번 재보고 당 밸런스 먹고 혈당 또 재보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네. 아마 피 뽑는 재미도 좀 있으실 거고, 예,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을까. 네. 여러분 혈당 직접 눈으로 본 적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톡톡해서 한번 찝어보시면 재밌게 식사 시간도 아주 친구들이랑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요. 야, 맞습니다. 너 얼마 나왔냐?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정말 궁금해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직접 해볼 수도 있으니까. 저희까지는 안 하기 전에 부탁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닥터워터 당 밸런스는요 네이버에서 당 밸런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보면 링크 있으니까 네, 그거 그렇습니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혈당 말고 당 얘기. 예, 아니고. 민주당 예, 얘기. 민주당 이야기. 네, 민주당. 이 당 얘기가 더 재밌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지금 오늘이 이제 굉장히 긴장되는 날이시죠? 사실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네. 오늘 2시죠? 네. 2시 맞나요? 예. 그래서 2심 선고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무죄가 나올 거를 예상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책임 있는 또 정치하시는 분으로서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대비 아예 안 이거 하시나요? 대비를 한다라는 게 뭐 예. 여러 가지 정황상의 다른 옵션들이 있거나 상정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상정. 다른 길들이 네. 있으면 고민들도 많이 하고 토론들도 많이 할 텐데 다른 그리고 길이 없구나. 또 지금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조만간 파면이 되고 나면 대선 과정으로 당연히 아주 빠르게 전환해 가야 가야겠죠? 되잖아요. 네. 지금은 사실 저희 당이 좀 단일하게 뭉쳐서 이 대선 과정을 치러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드러내 놓고 뭐 무슨 다른 이 뭐 전략이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고민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방향을 잡거나 하는 게 전혀 적절하지는 않죠. 일단은 그냥 단일 대우로서 열심히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그럼요. 그 뒤에 뭐 너무 이재명 당연하죠. 대표 심판이 이런 것들은 일단 그보단 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너무 저희 입장에서 판단한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워낙 요즘엔 다 자기 마음대로들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저희가 1심 판결문을 저도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번 사실은 검토하고 이게 발이 되나? 이런 부분이 이게 무죄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이게 말이 되나? 특히나 이제 원래 이제 사실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문제가 됐었던 그 김문기 전 처장을 아냐 모르냐. 네. 이 문제는 사실은 그때도 무죄로 판결을 했었잖아요. 다만 문제가 조금 이렇게 됐었던 게 이 백현동 건 관련돼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유죄로 보고 그거를 어마어마한 이 형량을 때린 거였는데 그 판결문에서조차 이 백현동 그 부지에 일종의 그때 무슨 뭐 정책 방향이나 그걸 빨리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나 그래서 그때 이제 성남시장과 공무원들이 압력을 느꼈을 여지는 있다. 네. 하지만 협박이 뭐 협박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베베 꼬면서 유죄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양형의 너무나 가혹한 부당성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저희는 이게 뭐 꼭 무슨 뭐 준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건 뭐 당연히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아니 검찰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낸 것처럼 지난 18일에 낸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너무 싫어해서 좀 과하게 기소했다 치고 그럼 사법부는 왜 그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이 판단을 그렇게 가혹하게 1심 내렸을까? 판사. 1심 판사는 뭐 저희가 판사들의 뭔가 정서적 판단에 대해서 네. 이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로 이게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말 온갖 뇌피셜과 흔히 얘기하는 약간 네. 궁예와 같은 관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판단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 2심이나 뭐 이건 어차피 대법까지 갈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 오늘 나오는 고법 판결과 이 대법원에서는 정말 충분하게 합당한 그런 이 법논리에 대한 판결과 이 양형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정확하게 무죄가 나든 아니면 사실 정말로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기는 해서 뭐 일부 유죄가 문제를 한다라 나더라도 하더라도 사실은 100만 원 이상 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그 감형이 양형 될 부분도 걸로 본다. 당연히 정리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혹시 그 김민석 의원의 SNS 글은 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는 사실은 헌재 재판관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있을 거다. 합리적으로 정말로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제기되어 있었던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확실하게 뭔가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또 큰 사회 갈등을 고려하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숙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네. 저도. 네.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까지는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음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음. 더 이상은 그런 종류의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아무리 고민하고 숙고하고 토론하고 네. 이거를 정제하고 판결문들을 다시 이 결정문을 다시 쓰고 한다고 해도 이제는 사실은 다른 이유 없이 이렇게까지 늘어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지경에 왔고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정치적인 이유다. 무슨 정무적인 판단이다. 이런 거밖에 남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고민이 시일 그러니까 선고일을 결정하는 데에만 작용할 거냐? 아니면 내용에 반영될 결과에도 거냐? 반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네. 시점까지 이미 와버린 게 정말로 문제고 네. 그거를 뭉뚱그리면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인 거죠. 음. 네, 이게 시점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넘어서 네. 사실 내용적인 판단에까지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지 않을까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거를 사실 김민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저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실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이 헌법 질서와 헌재를 불신하는 이런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진짜 이번 주에는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이번 주에요? 끝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네, 끝내야죠.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사실 저도 자신이 없는데 안 끝날 것 같은데 끝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빨리 끝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긴 하는데 네. 지금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는 게 거의 이제 이번 주 뭐 재판 일정 쭉 보셨으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많이들 되면 하게 돼 버렸죠. 예. 네.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될 것 같고 4월도 첫째 주냐 이제 둘째 주냐 혹은 정말 운명의 셋째 주 그러니까 셋째 주라고 하면 그 2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물러나게 되는 시점 그때까지 가는 거냐 이제 그때까지는 진짜 안 가겠죠. 4월 18일. 그건 거의 뭐 헌재가 문 닫고 싶은 생각이 그럼 아니라 나라 그냥 날리자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는. 거의 정말로 대한민국 문 닫자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닌 이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은 뭐 다 그러시잖아요. 예, 정말로 거의 모든 국민이 못 견디는 수준까지 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빨리 돼야 된다. 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네. 예, 동의하시는 이제 부분인 우리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이제는 뭐 의미가 없어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일정을 예측하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그러네요. 예, 지금 4주째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혹시 있는데. 그 지금 저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쌍탄핵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마흔여 김명 저 관련해서요.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선언적 의미입니까? 저는 솔직히 좀 선언적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한덕수 이 총리가 살아오기도 했고 꼭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마흔영 재판관 임명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이제 헌재에서도 명확하게 위헌위법임을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뭐 공수처의 예전에 특별검사 임명 관련돼서 고발해 놓은 게 있긴 하지만 너무 명확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형사적인 부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뭔가 다른 방식의 이 압박 수단들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오늘 내일 뭐 이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산불 문제 같은 것도 너무 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가적인 비극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뭐 오늘 내일 중에 무슨 뭐 이 쌍탄핵을 하자 이런 판단을 할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 쪽 마이크가 썩 상황이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저도 그런가 싶었는데 네. 그보다는 그냥 의원님의
약간 발음에 문제가 좀 있다. 아 이거 선풍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아니에요? 의원님 발음이 약간 뭉개지는 그래요? 발음이야.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래요? 딕션에 신경을 더 예, 쓰도록 딕션 하겠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정치 아니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혼자 뭐 그래요? 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네. 제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좀 했는데 아. 댓글 보니까 아. 의원님 말씀만 자꾸 웅웅웅 들린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한번 정프로님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마이크가 그런가? 이게 제가 수업이 마이크를 됐다, 좀 네. 됐다 대고 이래서 있어요. 그런 혹시 것 기자님 같아요. 보고 얘기했으면 좀 네, 나을 그랬으면. 텐데. 아니야. 발음 문제. 근데 그러려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건데 다들 여기 보고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자, 이 발음 교정 한번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왜냐면 제가 또 애틋함이 후배라서요? 있- 예, 고향 대전, 후배라서. 예, 네. 대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대동 출신이시라고. 아 그럼요. 유권자도 네. 안에 계시고. 예, 네. 대동에 옛날에 그 천이 있었어요. 지금도 대동천인가요? 있습니다. 대동천? 있어요? 대동천 있죠. 그거 다 당연히. 이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 덮지 않았어요? 일부는 복귀했고. 아, 그래요? 네, 대동천 있죠. 그 천에서 네. 제가 참 어릴 때 많이 놀았습니다. 아, 네. 천에서 실제로 논다는 거는 영화에서만 봤지. 아, 그래요? 네. 아, 그 천에서 좀 많이 놀았어요. 아. 예. 하여튼 한참 좀- 놀고 나면 그 네. 위에 또 조그만한 그 가내 수공업집들이 많아갖고 이게 다리 막 가렵고. 아, 물이 물에서 이렇게 막 염색약도 내려오고 그런가요? 물이 깨끗하진 아. 않았거든요. 그러나 뭐 상관없었으면 잘 네,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동 좀 잘 키워주시고. 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네, 있습니다. 거의 감나무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 네, 우리 집 옆에가 이제 점집. 아, 네, 빨간 깃발이 항상 이렇게 흰 깃발과 올라 있었는데 그 버거 점집 보살 뭐 이런 점집 딸내미가 이제 저희 반 친구. 같은 친구였거든요. 네, 현이야, 잘 지내지? 영상 편지. 여기 저 동구 의원 오셨다. 여기. 네, 대전 동구. 출세했다 정영진이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국민연금 관련 집중적으로 좀 여쭤봤고 그다음에 당 내부 이야기 좀 여쭤봤는데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방송을 좀 열심히 했는데. 네. 재선 재선되니까 때문에- 이제 뭐 내가 굳이 해야 되냐? 아니요, 솔직히 저 안 불러주세요. 재선되니까. 발음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 네, 이제 앞으로 레슨을 좀 받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봐요. 네, 대전은 사실 사투리 이렇게 많이 쓰는 동네 없어요. 아니에요. 대전 사람 네. 사투리 쓰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편히 들어가시고 아유, 편히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2시 이거 다음 일정도 네. 잘 자, 소화하시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오돌뼈 못 드셔서 어떻게 해요? 아, 저 끝나고 가서 먹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항상 여기 우리가 파는 걸 있잖아요. 네. 먹어봐요. 미리 주문해서. 네, 그래야 우리가 이걸 맞습니다. 팔 수 있을지 말지 결정하기 네. 때문에. 여기 합격 받은 친구네요, 그러면. 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돈을. 오마카세, 오리카세, 네. 예, 단짠 숯불 매콤 오돌뼈 네. 맛있게들 드시고요. 최윤경 프루브 인증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걸 프로브라고 표현하나요? 뭐지?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고. 모르겠습니다. 예, 최윤경 인증 제품 네네. 예, 많이들 드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가기 전에 좋아요 내지는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 정도는 가볍게 눌러주신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대단히 정말 안 감사하겠습니다. 누릅니다, 구독. 네, 참 여러분도 고집 네, 알고리즘에 셉니다. 뜰까봐 지겹게 안 누르시면 네, 정말. 고집 부리지 마시고 네. 잊지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